이서 네 번째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팩트 셋, 퍼펙트 셋, 커넥티드 셋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일단 이러한 집합들을 왜 배우냐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이제 연속 함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때도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때 혹은 칼큘러스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f라고 하는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어떤 연속 함수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죠. 이런 걸 만족하는 어떤 m과 n이 존재한다 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였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fa랑 fb의 값이 다르다고 하면은 fa랑 fb 사이에 있는 모든 l에 대해서 어떤 c가 존재해서 fc를 l에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사이값 정리였죠. 이때 각각의 성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첫 번째 친구는 컴팩트 셋이라는 이 A에서 B까지 어떤 닫힌 구간이라는 게 컴팩트라는 거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A, B가 커넥티드 셋이라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컴팩트 셋, 커넥티드 셋이라고 한 개념에서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퍼펙트 셋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거를 이제 왜 다루는지 좀 궁금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간략하게는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퍼펙트 셋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포인트가 리밋 포인트인 그러한 집합인데, 모든 포인트가 리밋 포인트면은 모든 포인트를 어떠한 그 시퀀스의 근사값으로, 그럼 어프로시메이션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좀 더 해석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서 칸토어 셋을 배울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칸토어 셋은 이제 해석학에서 발레가 되게 많이 나오는 집합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직관적인 것들이 될까 싶을 때 안 되는 케이스를 칸토어 셋을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컴팩트 셋 단원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하인의 보렐 정리라고 하는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컴팩트의 조건은 클로즈된 바운드랑 일치를 해요. 물론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 배우신 분들은 이것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배운 적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다루는 어떤 기본적인 대상들은 아주 제너럴한 케이스만 좀 특별한 케이스만 볼 거기 때문에 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대한 하인의 보렐 정리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컴팩트 셋을 쭉 달려볼 거예요. 일단 컴팩트 셋이 어떤 개념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한의 세계를 유한처럼, 이게 유한입니다. 유한처럼 다룰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컴팩트 스페이스예요. 예를 들어 아까 살펴봤듯이 이 A, B라고 하는 게 이제 컴팩트가 될 건데,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게 컴팩트인데, 컴팩트는 현재 집합은 이제 무한 집합이죠. 심지어 언카운터블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맥시멈이라든지 미니멈이란 얘기를 좀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컴팩트 셋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이어도 유한처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맥시멈과 미니멈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무한히 많은 거에 대해서 유한처럼 취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공간의 성질이 바로 컴팩트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컴팩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컴팩트 셋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들 알아야 되는데, 오픈 커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픈 커버는 진짜 말 그대로 오픈 커버예요. 열린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집합으로 덮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말할 거냐면요. 어떤 이라고 하는 게 서브셋인데, 이 서브셋에 대해서 어떤 컬렉션이 있을 거예요. 오픈 컬렉션이 있는데, 오픈 세트를 모아둔 건데, 그 오픈 세트를 모아둔 거의 성질이 유니온을 했더니 이를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저는 오픈 커버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이게 오픈 커버의 정의예요. 데피니션이에요. 그 다음에 서브 커버라는 개념이 있는데, 서브 커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커버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오픈 커버에 대해서 일부를 모아둔 건데, 그 일부를 모아도 여전히 커버가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서브 커버라 부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브 커버 중에서 파이나이트한 걸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것만 가져와도
이를 커버할 수 있는 경우를 finite subcover라고 부를 거예요. 이 용어들을 좀 잘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컴팩트 셋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컴팩트 셋은 일단 기본적으로 सब셋인데 이 सब셋이 어떠한 오픈 커버를 가져와도 항상 파이나이트한 걸로 그러니까 파이나이트에게만 추출해서 다시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얘를 덮었다고 해보죠. 쫙 덮었어요. 무한히 많은 오픈 커버로. 그런데 지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덮어버린다고 하면은 파이나이트한 걸 덮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미의 오픈 커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주어진 오픈셋이 있을 때, 주어진 오픈 커버가 있을 때 그 오픈 커버에서 파이나이트한 것만 계속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그게 가능한 스페이스를 컴팩트 셋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파이나이트 सब셋은 항상 컴팩트죠. 왜냐면 파이나이트 셋을 커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이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G 알파와 I들을 전부 가져오면 되겠죠. 하나씩만 가져오면 되겠죠. 원소마다. 그러면은 원소 개수 많고 오픈셋만 뽑아오면 돼요. 그럼 파이나이트한 커버를 찾은 거죠. 그래서 항상 파이나이트 सब셋은 항상 컴팩트입니다. 컴팩트 셋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데피니션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데피니션을 끊임없이 쓰려고 하셔야 돼요. 어떤 소리냐면요. 어떤 K가 컴팩트임을 보이고 싶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미의 오픈 커버가 주어졌다고 해보자라는 거죠. 그거를 먼저 해놓고 그 오픈 셋들을 잘 조작해서 파이나이트한 거를 뽑아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K가 컴팩트임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오픈 커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오픈 커버에선 자동으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뽑아올 수 있겠죠. 그럼 그 파이나이트 한 것만 가지고 무한가를 해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마인드만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컴팩트 셋도 마찬가지고요. 퍼펙트 셋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퀄리티 셋도 마찬가지예요. 데피니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컴팩트 셋에 대해서 원래 컴팩트 셋은 가장 큰 스페이스에 대해서 여기서 오픈셋을 가져와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자주 다루다 보면은 어떤 सब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로서 K를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셋이라고 하는 거를 메인으로 주어진 집합 그 매트릭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그 매트릭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로서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리가 얘기해주는 바는 X에서 오픈셋을 뽑아오던 Y에서 오픈셋을 뽑아오던 어쨌든 K를 덮었으면 유한계를 뽑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픈셋이라고 하는 게 Y에 대해서 오픈이어도 되고 X에 대해서 오픈이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시 조건이다. 그래서 저희는 마치 K 자체를 전체 스페이스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얘를 보이는 거는 얘를 쓰면 되죠. U가 오픈 in Y의 조건이 U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G는 오픈인 X다.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쪽 방향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가정했으니까 오픈 커버를 Y에서 뽑아오면 되는 거죠. 그 Y에서 뽑아왔을 때 어쨌든 그 오픈 셋들은 이러한 폼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덮었다라고 가정해놓고 파이널 커버를 잡아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Y로 리스트릭션 시켜주면은 원래 있던 오픈 커버에서 파이나이트한 거를 뽑아온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얘를 이제 서술해 보면은 G 알파가 오픈 커버인데 Y에 대해서 라고 해볼게요. 그럼 각각의 G 알파들은 어떠한 G 프라임 알파의 제한으로 썼을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오픈인 X.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G 알파 프라임들은 오픈 커버인데 X의 세계에서의 오픈 커버예요. 근데 X에 대해서 컴팩트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파이나이트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을 리스트릭션 시켜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는 소리는 이거죠. 얘가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y로 리스트릭션 시켜도 여전히 부등원 성립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바로 g 알파 i들이니까 이러한 g 알파 i들을 파이나이트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대 방향은 너무 당연한 거죠. x에서의 오픈셋은 y에서의 오픈셋이기도 합니다. 뭐 제한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한시켜 놓고 또 파이나이트한 거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도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컴팩트 सब셋은 항상 클로즈드예요. 얘를 이제 보이는 방식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보통 컴팩트를 좀 많이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는 컴팩트임을 보여야 했고요. 지금은 컴팩트임을 쓸 거예요. 그러면 특정 오픈 셋들을 오픈 커버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뭐 문제마다 다르게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일단 얘를 이제 K라 쓰죠. 얘를 이제 X라 쓸게요. K가 X랑 일치하면은 X는 클로즈드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K가 X랑 다르다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는 K에 있지 않은 어떤 포인트를 하나 잡을 겁니다. 이런 거죠. K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X라는 건 좀 더 큽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은 거예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각 원소마다 거리를 측정할 거예요. K에 있는 각 원소마다 거리를 측정해서 이 거리의 절반으로 각각의 이렇게 절반보다 작은 것들을 이렇게 오픈 커버를 잡아 버릴 거예요. 얘를 좀 서술해 보면은 모든 K의 원소에 대해서 Rx라고 하는 거를 넉넉하게 3분의 1 정도 할까요? 3분의 1의 distance x from y, p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선 그림이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x들로 만든 네이버후드를 모아두면은 오픈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럼 컴팩트 하니까 파이나이트를 뽑아올 수 있습니다. 걔를 차례대로 G1, GK라 쓸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랬을 때 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이걸 좀 다루는 논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NRX라고 하면요. 이거에 대응되는 이 X마다 대응되는 어떤 P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후드도 있었죠. 걔네들을 이제 쓸 거예요. 이때 이 대응되는 친구들을 코리스폰딩한 이러한 친구들을 제가 U1부터 UK라고 써볼게요.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GI랑 UI는 항상 디스조인트 합니다. 왜냐면 반지름을 충분히 작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지금 K라고 하는 거는 GI로 덮였죠. 근데 얘랑 교집합을 하면은 공집합이 돼요. 그러면은 이때 제가 얘를 U라고 써볼게요. 이 U는 뭐냐면요. Y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셋입니다. 그런데 이게 K의 여집합에 들어가요. 저희는 이 Y를
K의 밖에서 뽑았죠. 이거를 아무렇게나 뽑아도 되는 거죠. 어떻게 뽑아도 이러한 어떤 오픈셋 U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는 K의 여집합이 오픈이라는 소리죠. 바꿔 말하면은 K는 클로즈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스페이스의 컴팩트 서브셋은 항상 클로즈드이다 라는 걸 이제 쓸 거예요.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 제가 오픈 커버를 이제 여기서 잡을 때는 어떤 포인트를 고정시켜 놓고 각각의 포인트, 여기 K의 포인트마다 이렇게 잡았었죠. 이러한 테크닉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테크닉을 한번 진짜 서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로 컴팩트 셋에서의 클로즈드 सब셋은 컴팩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실 거는 매트릭스 스페이스의 컴팩트 셋이 클로즈드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인 거고요. 얘랑 별개로 컴팩트 셋의 클로즈드 सब셋은 다시 컴팩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if 에 올리브 조건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클로즈드 셋 중에는 컴팩트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문자가 너무 당연한 거죠. 클로즈드예요. 컴팩트예요. 컴팩트는 클로즈드라고 했었죠. 그럼 얘도 클로즈드예요. 그런데 컴팩트 셋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컴팩트가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뒤에서 아마 쓸 겁니다. 첫 번째 건 보이면 되는데 이 첫 번째 거 보일 때 클로즈드 셋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에서 조건이 어디서 쓰이는지만 잘 보셔도 이게 어떻게 바뀌면 좀 더 제너럴한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문제에서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연습 문제 뭔가 주어졌을 때 여기쯤에서 이 조건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제가 F를 K의 부분집 팔고 클로즈드 컴팩트를 해볼게요. 제가 보여야 되는 게 첫 번째가 F가 다시 컴팩트임을 보여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행위는 오픈 커버가 주어져야겠죠. 이 오픈 커버가 일단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보이고 싶은 게 컴팩트임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써야 될 건 뭐죠? 컴팩트임을 써야 합니다. K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G 알파에다가 F의 여집합을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F가 클로즈드라서 여기서 쓰이는 거죠. F가 클로즈드라서 여집합은 오픈입니다. 한편 F랑 F 여집합을 이제 합치면 최소한 K는 덮겠죠. 최소한 K는 덮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X죠. 이게 X라서 K를 덮을 거예요. K를 덮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저기서 저희가 해야 될 행위는 K가 컴팩트임을 써서 파이나이트를 추출해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F 여집합에 들어있으면은 얘는 빼버리면 돼요. 뭐 있으면 빼버리면 되고 없으면 놔두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 F를 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K를 덮었기 때문에 F 여집합 빼는 거에 대해서는 F를 덮는 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 친구들이 F에 대한 파이나이트 서브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F가 컴팩트임을 보이기 위해서 F에 대한 오픈 커버를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K가 컴팩트임을 쓰기 위해서 오픈 커버를 좀 새롭게 조작을 해줬어요. 이 테크닉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컴팩트 셋의 어떤 컬렉션이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파이나이트를 인터섹션 시키면은 항상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퍼티를 파이나이트 인터섹션 프로퍼티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K 알파에서 파이나이트를 아무렇게나 가져왔어요. 걔를 전부 교집합 시킵니다. 파이나이트를. 근데 항상 논엠티다라는 거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걸 이제 파이나이트 인터섹션 프로퍼티라 부르고 이 파이나이트 인터섹션 프로퍼티가 컴팩트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분석하는 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컬렉션이 컴팩트 셋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아비터리한 인터섹션을 해도 노엠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살펴보죠. 그리고 코로널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콜로이는 이번에는 이러한 그 시퀀스가, 이런 컬렉션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파이나이트 개를 가져와 봤자 얘를 인서션 시키면은 가장 작은 KN이 되겠죠. 얘는 노nem티였어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인터섹션 프로퍼티를 만족합니다. 그럼 당연히 위에 시오리엄에 의해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네스티드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네스티드 체인, 노nem티 네스티드 체인이 있으면은 뭐 이런 성질들을 그대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컬렉션을 잘 조작해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죠. K알파는 매트릭스 스페이스의 컴팩트 सब셋이기 때문에 클로즈드죠. 따라서 여집합시키는 건 오픈입니다. 그럼 만약에 K알파가 공집합이었으면은 이거의 컴플리먼트는 X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K알파1을 뭐 아무거나 픽스해서 K알파1을 항상 덮을 거예요. 왜냐면은 K알파1은 X의 부분집합인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오픈 커버고 K알파1이 컴팩트 सब셋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죠. K1이라 쓸게요. 컴팩트 सब셋이기 때문에 파이나이트한 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게 K1을 덮는 거예요. 이거의 여집합과 교집합을 시키면 공집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좀 더 포멀하게 써보죠. K1이 알파1 여집합, K 알파 K 여집합이니까 K1에서 이 친구의 여집합을 교집합시키면은 공집합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더 큰 스페이스에서 작은 스페이스를 빼는 거, 작은 스페이스에서 큰 스페이스를 빼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되겠죠. 근데 얘를 서술해 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죠. 근데 가정이 뭐였냐면은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은 항상 노엠티라고 했었죠. 그건 모순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공집합은 아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인피니트 सब셋이 항상 컴팩트 셋에서 인피니트 सब셋은 항상 리밋 포인트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읽는 방법이 이겁니다. 컴팩트 सब셋의 인피니트 सब셋은 적어도 하나의 리밋 포인트가 존재한다. 그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어떤 시퀀스를 만들 거예요. 컴팩트 सब셋에서 어떤 시퀀스를 만들면은 그 시퀀스가 만약 파이나이트한 경우는 상관없고요, 인피니트한 경우에 대해서 그 인피니트한 거에 리밋 포인트를 가져와서 그 리밋 포인트가 어떤 시퀀스의 서브 시퀀스로서 뭐 컨버전하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때 쓰일 겁니다. 얘를 보일 건데, 얘를 보이는 대신에 이거랑 동시 조건인 걸 보일 거예요. 리밋 포인트가 없으면 이는 파이나이트하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얘를 보이는 거랑 동시 조건이죠. 그래서 리밋 포인트가 없으면 파이나이트하다. 바꿔 말하면 인피니시면은 리밋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보이기 위해서 먼저 이게 리밋 포인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x의 원소에 대해서 x만 되게 하게끔, 이게 x가 들어가는 이유는 x가 2의 원소고 여기에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리밋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rx에 대해서 이게 승격조인이 되도록, 왜냐면 x를 뺐을 때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그러한 rx들을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rx들을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rx들이 오픈 커버죠. 여기서 리밋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는 클로즈드죠. 왜냐면 클로즈드의 정의는 모든 리밋 포인트가 이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이 프라임을
이 프라임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집합이 바로 클로즈드 सब셋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임이 공집합이죠. 그러면 클로즈드인 거죠. 컴팩트 셋의 클로즈드 सब셋은 컴팩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이나이트한 회사 R1이라 쓸게요. R1부터 RK를 뽑아올 수 있을 거예요. X1부터 XK까지. 근데 여기서 각각은 싱글톤입니다. 그리고 2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싱글톤 셋의 합집합이죠. 그럼 파이나이트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리밋 포인트가 없으면 파이나이트하고 바꿔 말하면 인피니시면 리밋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게 자주 볼 테크닉이 주어진 명제에 컨트롤 포지티브를 취할 거예요. 그쪽이 좀 더 보이기 편해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이름이 있습니다. 네스티드 인터벌 시오리엄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리얼 넘버에서 보일 거예요. 사실 제너럴하게 리얼 넘버가 아니어도 볼 수 있을 텐데 리얼 넘버에는 좀 좋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얼 넘버에 대해서 각각의 IN들이 인터벌이에요. 인터벌이란 소리는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소리죠. 이런 인터벌로 써졌을 때 네스티드 조건,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게 노엠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컴팩트라서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저 IN들이 컴팩트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거 컴팩트임이 없어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2라고 하는 거를 레프트 엔디들을 다 모아둬 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n에 대해서 이러한 걸 만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B1이 2에 대한 어퍼 바운드입니다. 그럼 수프리멈 존재하겠죠? 걔를 B라고 써볼게요.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n보다는 n 플러스 m이 좀 더 클 거고요. 얘보다는 bm 플러스 m이 좀 더 크죠. 근데 이것보다는 다시 bm이 좀 더 큽니다. 바꿔 말하면은 여기서 여긴 n이고요. 커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네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bn은 ubd예요. 오브 2에 대해서. 그럼 수프리머 정의에 의해서 이런 걸 만족을 하겠죠.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는 항상 an과 bn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따라서 b가 바로 저 교집합에 있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empty는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그냥 간단한 수프리머 액션만 가지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를 RK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IN들을 K셀이라고 해볼게요. 그걸 똑같이 네스티드 인터벌 시오리엄이 만족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IN들은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 K셀에 대해서 인터벌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J번째 인터벌을 뽑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K셀의 인클루전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친구들은 네스티드 인터벌을 이루게 돼요.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정리를 쓰면은 어떤 xj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n이 1부터 인피니티까지 갈 때 a, nj. 그 제가 x라고 하는 거를 이러한 x1, j들을 가져왔다 했으면은 이 xk인 x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empty가 아니다. 즉, 이 케이스 인터벌에 대한 얘기를 K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저희가 이제
K셀이 컴팩트임을 보이는데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대망의 K셀의 컴팩트임을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의 논리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장 먼저 K셀을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A1, B1, AK, BK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1부터 K까지 BI, AI의 스퀘어 루트.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2차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이제 이게 3차원이면 또 3차원에 대한 대각선. 그런 델타를 잡아왔는데 얘를 잡아준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x랑 y 두 개를 뽑아오면은 각각의 xi, yi들은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xi에서 yi를 뺀 거는 아무리 커봤자 bi에서 ai를 뺀 것보단 작거나 같게 돼요. 따라서 x랑 y의 거리를 재보면은 델타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제 얘를 이제 쓸 거예요.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제 K가 컴팩트임을 보여야 하니까 어떤 G알파를 가져와야겠죠. 근데 귀납법을 쓸 겁니다. 서포즈 G가 오픈 커버인데 such that any finite subcover cannot cover. 어떠한 finite subcover를 가져와도 i를 커버할 수 없는, 이제 인피니트하게만 인피니트한 오픈 커버만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픈 커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K가 컴팩트임을 보이기 위해서 컴팩트가 아님을 가정할 거예요. 그 컴팩트가 아니면은 어떠한 인피니트 오픈 커버가 존재해서 파이나이트한 걸로는 절대 덮을 수 없는 그러한 오픈 커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류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CI를 각각의 인터벌에 대해서 중점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가져온 거죠. 저기를 가져왔을 때 이러한 인터벌을, 이러한 큐브를 4개로 쪼갤 수 있죠. 2차원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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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차원인 경우 8개죠. 이런 식으로 A, C, C, B를 잘 조합해서 총 E2D K개의 K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K셀들은 다 합치면 제가 이거를 Q1부터 뭐 쭉 써보면은 이러한 K셀들 이의 K승계를 다 합치면은 전체 I가 되겠죠. 적어도 하나의 어떤 QI가 존재해서 이 QI는 다시 이런 G알파의 어떠한 파이나이트한 거로도 덮어질 수 없는 그러한 QI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거예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QI들이 파이나이트한 걸 덮어진 거죠. 그러면 그 파이나이트한 것들을 E2D K만큼 다 모아두면은 I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I는 파이나이트 서브컬을 가는 거죠. 그럼 모순인 거죠. 이 가정의 모순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QI는 존재할 거예요. 걔를 I1이라 써봅시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I1, I2, I3 이런 것들을 네스티드하게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I1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네스티드 큐브 K셀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each I들은 맨 처음에 주어진 오픈 커버의 어떠한 파이널 컬렉션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각각 그런 것들을 뽑아온 거죠. I들을.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 아까 델타 잡은 거 있죠? 이 델타 결과에 의해서 x, y가 같은 i, n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거리는 항상 2의 마이너스 n 델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합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결과에 의해서 얘를 뭐 i0로 쓰죠. 그러면은 전체 인테그레이션 시킨 거에 대해서는 논엠티라 했으니 적어도 하나의 x스타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 x스타는 어떤 g 알파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얘가 오픈이죠. 그러면은 x스타를 포함하게 되는 어떤 네이버후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n을 충분히 크게 잡으면 이렇게 만드는 어떠한 n이 존재하겠죠. 논리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은 y에 있는 모든 in에 있는 모든 y는 x와의 거리가 지금 x스타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왜냐면 x스타는 모든 i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3번에 의해서 적어도 이것보다 작거나 작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근데 얘보다는 r이 더 크죠. 바꿔 말하면은 in이 g 알파로 커버가 됩니다. 이거는 컨트라딕션이죠. 2번에서 in은 파이나이트한 걸로는 절대 커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커버가 된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항목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모순이 발생한 거냐면요. in이 컴팩트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순이 발생한 거겠죠. 그래서 i는 K셀은 항상 컴팩트해요. 이 마지막 논리 부분이 어디서 모순이 발생하는지 좀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셀은 항상 컴팩트합니다. 이제 이 K셀이 컴팩트한 걸 이용해서 저희는 하인의 보렐 정리를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RK의 어떤 서브셋 2를 가져왔을 때 다음 같은 세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나머지 두 개가 따라오게 된다. 바꿔 말하면 A, B, C는 동시 조건이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이 A, B 두 개가 이퀴밸런트 하다라는 게 바로 하이넬 보넬 정리예요. 하이넬 보넬 정리. 일단 결과를 좀 정리해보죠. 컴팩트면 클로즈드예요. 그 다음에 컴팩트면 바운디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걔를 먼저 보여줘. 저는 B이면 A이다를 한번 보여볼게요. 일단 클로즈드인 건 보인 거죠 이미. 그래서 바운디드임을 보이면 되는데 바운디드 정의가 뭐였냐면요. 바운디드라고 하는 거는 exist 어떤 y가 x에 존재해서 지금 RK겠죠? and exist m이 존재해서 모든 2의 원소 x에 대해서 x랑 y의 거리가 m보다 작으면 돼요. 뭐 등호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로 벡터를 가져와 볼게요. 얘는 오픈 커버가 됩니다. 왜냐면은 x의 크기는 어떤 n보단 작아요. n을 충분히 키우면 이게 바로 알케비디안 프로퍼티였죠. 그래서 이러한 n을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x는 어떤 n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나이트한 거 가져오면 되겠죠. 그 파이나이트한 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m이라고 하는 거를 max of n1부터 nk라 잡아두면은 2라고 하는 게 이걸로 커버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모든 2의 원소는 제로와의 거리가 n보다 작다는 소리죠. 그래서 바운디드입니다.
그래서 컴팩트는 클로즈드와 바운드가 동시에 나타나요. 반대 방향 B에서 A를 보이는 거는 간단합니다. 클로즈드 바운디드면은 저희가 E를 덮는 충분한 K셀을 가져와 줄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흐름으로 가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바운디드 정의에 의해서 X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M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such that 그 바운디드 정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E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E의 원소랑 XY 거리가 M보다 작다는 소리는 이러한 부등식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좀 분석해보면은 이렇게 잡힌 게 있고 X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E라고 하는 셋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 이런 느낌으로 K셀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얘를 덮을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충분히 키우면 되겠죠. 여기서 K셀은 컴팩트죠. 그 다음에 E는 클로즈드입니다. 컴팩트 셋의 클로즈드 서셋은 컴팩트죠. 따라서 컴팩트다. 그래서 A랑 B는 같다라는 거는 되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 C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보이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헷갈리는데 컴팩트 셋의 인피니트 सब셋은 항상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고 했었죠. 여기 앞에 네, 여기 있죠. 컴팩트 셋의 인피니트 सब셋은 항상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 그러면은 컴팩트라고 하면은 E의 인피니트 셋은 항상 리밋 포인트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거는 이미 저희가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C에서 B로 가는 걸 보이면 되는데 저희는 C에서 A로 가는 거를 보일 거고 얘를 컨트라 포지티브를 취할 거예요. E가 not closed면은 어떤 인피니트 सब셋이 존재해서 리밋 포인트가 없는 그런 인피니트 सब셋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E가 not bounded여도 똑같이 보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일 겁니다. 이걸 보이면은 뒤집어 주는 거죠. 인피니트 सब셋이 항상 리밋 포인트를 가지면은 최소한 클로즈드랑 바운드는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A랑 B가 동시기 때문에 컴팩트까지 보장이 되는 거겠죠. 바운디드란 소리는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임의의 X를 가져왔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어떤 Y가 이게 존재해서 X랑 Y의 거리가 R보다 크게 만드는 그런 Y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바운디드가 아니란 소리는. 얘를 이용해서 시퀀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X를 제로로 잡을 거고요, 편의상. 그 다음에 R을 자연수로 잡아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각각의 이제 Xn들은 위에 있는 건데 X1의 크기는 1보다 크고요. X2의 크기는 2보다 큰데 정확히는 전 이렇게 쓸게요. maximum of 2랑 X1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maximum of n 그 다음에 X1 X n-1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이 보장되냐면요. XN하고 XM이 항상 달라져요. N과 M이 다르면. 이런 것들 보장되고요. XN들은 항상 크기가 M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와도 그 포인트는 이러한 집합의 리밋 포인트가 안 되게요. 그리고 얘는 인피니트하죠. 그래서 리밋 포인트가 없는 인피니트 सब셋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운디드가 아니라면. 클로즈드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클로즈드인 경우도, 클로즈드가 아닌 경우도 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클로즈드가 아니란 소리는 어떤 리밋 포인트가 존재해서 x가 2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x에는 2에 들어가는데 x0랑
x1의 크기가 1 over n보다 작게 만드는, 그 다음에 아까 비슷한 논리를 써주시면은 xn과 xm이 전부 다르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뭐 비슷하게 이제 미니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은 이게 어떤 인피니트 सब셋을 인듀스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리밋 포인트는 x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x는 2에 안 들어가죠.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리밋 포인트가 없다. 2에.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드가 아니고 바운디드가 아니면 C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은 C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A는 성립해야 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정리, 이제 컴팩트 셋에 대한 마지막 정리인데, every bounded infinite subset RK에 대해서는 리밋 포인트가 존재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운디드니스를 어디서 쓴 거냐면요, K셀을 잡는 거에서 썼어요. 근데 K셀은 컴팩트하죠. 그러면은 이가 인피니시니까 어떤 리밋 포인트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i에 들어가니까 rk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에 하이네버리 정리의 그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리밋 포인트가 가장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디드면은 일단 최소한 무언가 컴펄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연습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습 문제인데, 이런 걸 저는 이제 이렇게 풀어볼게요. 베이비 이그젬플. 이런 베이비 이그젬플들을 좀 치숙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 베이비 이그젬플만 잘 분석해도 발레 같은 걸 잡을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어떤 개념에 도움이 돼요. 제가 이미 이렇게 주는 거는 매트릭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 सब셋이 오픈이고 에브리 सब셋이 클로즈드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컴팩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이 컴팩트 셋은 K가 파이나이트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 K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근데 얘가 오픈이에요. 오픈 커버인 거죠. 그 파이나이트 컴팩트이려면 파이나이트를 뽑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K가 파이나이트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매트릭은 항상 파이나이트 셋만 컴팩트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요, 하이네버리의 정리가 안 통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무 सब셋이나 가져올게요. 아니 노엠티 सब셋. 얘는 항상 바운디드예요. 왜냐면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어떤 포인트를 가져와도. 그래서 바운디드가 됩니다. 그리고 and closed죠. 근데 컴팩트려면은 파이나이트 셋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인피니트 셋이기 때문에 인피니트 सब셋이면서 클로즈드 바운디드인 셋이 존재하겠죠? 걔는 컴팩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컴팩트면은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는 보장이 되는데,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라고 해서 컴팩트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레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컴팩트임을 정의로부터 다이렉트로 뽑아올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이걸 리밋 포인트가 제로였죠. 그래서 이거의 리밋 포인트가 제로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덮는 G알파가 주어졌으면은 0을 포함하는 G알파가 있을 거고, 이 0을 포함하는 G알파에는 G알파가 오픈인 걸 통해서 어떠한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런 걸 잡아올 수 있을 거예요. n보다 라지 n으로 바꾸죠. 그러면은 라지 n보다 큰 모든 n은 1 over n은 G알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G 알파 1부터 G 알파 n을 뽑아오고 그 다음에 이 G 알파를 합쳐서 파이나이트 오픈 커버를 잡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컴팩트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베이비 이그젬플입니다. 좀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얘를 활용하는 게 바로 그 다음 문제예요. 리밋 포인트가 카운터블이 되게 하는 컴팩트 셋을 만들어 보라는 건데 저는 이제 얘를 이렇게 한번 그냥 서술만 한번 해볼게요. 직접 보이는 거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closed and bounded는 돼야 돼요. closed and bounded니까 딱 bounded 셋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0하고 1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저는 어떠한 집합을 0하고 2 사이에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아까 0부터 이렇게 만든 집합 있죠? 앞에서 만든 집합. 걔를 여기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은 이렇게 할 겁니다. 1 플러스 1 오버 2에 대해서 1, 그 다음에 2분의 1,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랑 얘는 구조적으로 완전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가 0고요. 리밋 포인트가 1일 거예요. 얘를 계속 반복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1 플러스 뭐 2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쭉 가서 이 k분의 1 얘를 이제 xk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xk에 대해서 2의 k n분의 1 이런 것들 이런 xk들을 쭉 다 모아두고 0하고 2까지 다 모아두면은 그러한 집합이 저희가 원하는 카운터블한 이 친구들의 리밋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가 보장이 될 거예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엄밀한 서술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에 이 앞에 정리 있었죠? 네스티드 인터벌 관련 정의 있었죠? 그거 관련된 정의가 컴팩트 조건이 필요하다. 즉 클로즈드만 있으면 안 되고 바운디드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판례로 클로즈드지만 not bounded. 그 다음에 bounded지만 not closed. 이 두 가지를 보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클로즈드입니다. 근데 바운디드는 아니에요. 얘는 클로즈드 아닙니다. 근데 바운디드는 되어 있어요. 근데 둘 다 공집합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팩트 셋과 관련된 마지막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Q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closed and bounded가 컴팩트임을 보장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리냐면은 closed and bounded 조건은 리얼 넘버에서 통한다는 거예요. 하인의 보렐은 RK에서만 쓰셔야 돼요. RK의 सब셋에 대해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거 쓰면 되냐면요. 저희가 앞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양수면은 Q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요. 만약에 이거면은 Q도 P랑 Q가 이렇게 되고 and 이렇게 되고 P제곱이 2보다 크면은 Q랑 P 이렇게 되고 Q의 제곱도 이렇게 된다. 이거 이제 보인 적 있죠? 앞에서. 근데 얘랑 비슷하게 이렇게 바꾸셔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가 클로즈드고 바꿔 말하면 2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고요. 바운디는 되어 있죠. 3으로서. 그 다음에
난 컴팩트임도 보일 수 있어요. 오픈 커버를 잘 잡아오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보이시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Q에 대해서 컴팩트이려면은 R에 대해서도 컴팩트여야 돼요. 근데 얘는 R에 대해서는 오픈 셋, 클로즈 셋이 아니에요. 그건 컴팩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컴팩트가 아닌 거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가 오픈인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다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퍼펙트셋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셋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어떠한 성질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책에서도 자세히 다루진 않고 있어서 그냥 컨투어 셋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퍼펙트 셋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항상 언카운터블 하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RK에 한해서죠. RK에 한해서 항상 언카운터블 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이면은 인터벌은 항상 퍼펙트 하죠. 일단 클로즈드고요. 일단 퍼펙트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클로즈드고 레벨 포인트가 리밋 포인팅. 그 바꿔 말하면은 P'이 P가 되는 이러한 셋을 퍼펙트 셋이라 불렀었죠. 그랬을 때 RK에 있는 non-empty perfect set은 항상 uncountable 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일 거예요. 증명하는 방식이 조금 카운터빌리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방식이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이제 기류법을 쓸 거라서, 그러니까 모순을 보일 거라서 모순을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는 것들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좀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가 공집합이 아니고 and 카운터블이라고 해보죠. 그럼 카운터블이면은 모든 엘리먼트를 나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걔를 이렇게 써봅시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모순을 보일 건데 다음과 같은 오픈 세트를 찾을 거예요. 네,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냐면요. 가장 먼저 vn 플러스 1을 클로저를 취해도 vn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n은 vn 플러스 1의 클로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vn과 p를 교집합하면은 클로저랑 교집합 취해도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vn들을 찾으면 어떠한 모순을 보일 거냐면요. kn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그랬을 때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v1을 최초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면 뭐 반지 이름이 대충 r인 x1 뭐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 친구들은 closed and bound가 되죠. 왜냐면 클로즈드 셋의 교집합이고 그 다음에 vn이 v1에 포함이 되어 있죠. v1은 이제 바운드가 되는 어떤 반지름 말로 바운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closed and bound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는 컴팩트죠.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컴팩트 셋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논엠티죠. 각각의 논엠티라서 분명히 어떠한 x 스타가 이러한 곳에 있어야 될 거예요. 따라서 모든 n에 대해서 x 스타는 kn에 들어가겠죠. 근데 kn이라고 하는 거는 p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떠한 m에 대해서 인덱스가 일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xm은 vm 플러스 1의 클로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안 되도록 이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뽑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순이 발생하냐면은 xm은 km 플러스
n 플러스 1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kn에서 들어간다 했었죠? 이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이 시오리엄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v&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x1이 p에 들어가죠. 리밋 포인트예요. 그러면 리밋 포인트 정의상 임의의 네이버후드를 가져왔을 때 그 네이버후드는 x1이 아닌 어떠한 p의 포인트를 항상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를 이제 서술을 해줄 때 v1이라는 거를 아까도 썼듯이 그런데 r1이 1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그려보죠. x1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지름 1짜리 1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x1이 아닌 어떤 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3번 조건은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한 상태에서 이제 v2를 뽑아와야 되죠. 그래서 v2를 어떻게 뽑을 거냐면은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까지를 했을 때 이거의 절반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y의 클로저라고 하는 거는 어떤 z를 모아둔 건데 클로즈드 볼드를 모아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경계선보다 훨씬 작은 반지름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클로저가 당연히 원래에 있던 큰 오픈셋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v2를 잡아올 수 있죠. v2를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최소한 x1은 v2의 클로저에 안 들어가게끔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얘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만약에 x가 x2였다면은 방금 했던 논리를 x2를 센터로 잡아서 즉 x1을 x2로 취급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x2를 포함하지 않는 v3인데 클로저가 포함을 하지 않고 얘는 v2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v3를 잡을 수 있겠죠. 만약에 x2랑 x가 달랐다고 하면은 얘들은 이런 상황이죠. 대충 이렇게 일단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충분히 또 이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작게 만들면 그럼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파란색 안에 x2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거 다시 한번 엄청 작게 만들면 돼요. 걔를 기반으로 또 x를 기반으로 잡아서 같은 얘기 해주면은 같은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어차피 유한번에 대해서는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은 이 1번, 2번, 3번 성질을 만족하는 v&를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였듯이 카운터블 하다면은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언카운터블 하다. 즉 이 컨스트럭션을 어떻게 하는지만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식이 생각보다 되게 자주 보이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말한 자주 보인다는 거는 아마 해석학에서는 몇 문제가 있고 대부분 이제 위상수학 쪽에서 많이 쓴 테크닉이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한 번쯤 잘 따라와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칸토어 셋을 만들어 볼 건데 이 칸토어 셋을 만드는 과정은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죠. 인터벌 하나 가져와요. 0, 1로 이루어진 인터벌 가져와서 가운데 3분의 1을 날립니다. 그건 두 번째 그림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남은 거에 또 각각 얘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봐서 각각에 대해서 다시 3분의 1을 날리는 거예요. 가운데를. 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마지막에 있는 어떤 그 집합들, 이 집합을 칸토어 셋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얘를 좀 더 정형화해 좀 더 이제 서술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사실 두 가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인데 뭐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식은 책에 나온 방식을 좀 더 엄밀히 서술해 본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은 제가 다른 책을 참고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 어떤 시퀀스를 만들 건데 그 시퀀스가 이 시퀀스가 더블 인덱스를 갖죠. 이 더블 인덱스를 갖는 시퀀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 숫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 스텝에서 남은 이 인터벌들의 엔드 포인트들을 다 찍은 거예요. 그에다 다 넘버링을 이 순서로 쭉 부여를 한 겁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 부여하냐라고 하면은 먼저 맨 처음에 첫 스타트는 0과 1이죠. 그래서 A00랑 A01을 0, 1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스텝에서 모든 게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AN, 4K, AN 그다음에 이제 n-1번째까지는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n번째 스텝은 다음과 같은 룰을 적용시키면 돼요. 이때 4K, 그러니까 4의 배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 전줄에 해당하는 거에서 2의 배수에 해당하는 걸 가져오면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부터 3n분의 1씩 더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이게 여기죠. 그래서 이 숫자랑 이 숫자는 같은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 숫자랑 이 숫자는 같은 숫자고요. 이게 또 오타가 좀 있네요. 이게 없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이제 그럼 주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3n분의 1을 더해준 숫자를 다시 더해준 숫자를 이거, 다시 더해준 숫자를 이거,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각 스텝별로 3n분의 1씩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러한 친구들이 각 구간에 이제 엔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엔드 포인트를 주는 룰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각각의 n번째에서 짝수에서 홀수로 넘어가는 구간들만 다 모아둘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0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짝수 홀수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짝수에서 홀수죠. 짝수에서 홀수, 짝수에서 홀수, 짝수에서 홀수, 이렇게만 구간을 남길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를 ink라고 하면은 이러한 거는 k가 0부터 en-1까지 들어가서 총 2n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각 구간은 크기가 3n분의 1이라는 것도 애초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n개의 크기가 3n분의 1인 서브 구간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서브 구간은 다 합친 거를 2n이라 했을 때 이 n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제로는 첫 번째 거고요. 첫 번째 0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3분의 1씩. 근데 가운데 3분의 1을 도려낸 거. 그 다음에 이렇게는 얘에서 3분의 1을 도려냈고 얘는 3분의 1을 요만큼 도려내고 이걸 반복해서 구한 것들을 2n이라고 하면은 그 2n들은 다음과 같이 네스티드 인터벌 이제 네스티드한 어떤 셋이 될 거고요. 각각은 클로즈드 셋이 되겠죠. 파이나이트 클로즈드 셋이 이제 유니온이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2n은 2n개의 서브 인터벌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크기는 3n분의 1이 됩니다. 그러한 이런 2n들을 다 교집합시킨 거를 P라고 할 건데 그 P가 바로 칸토어 셋이에요. 그럼 정의상 각각이 클로즈드니까 얘도 클로즈드겠죠. 그 다음에 0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바운디드 셋이에요. 그럼 클로즈드 앤 바운드니까 컴팩트겠죠. 그래서 P는 컴팩트한 셋이고 추가로 이제 P가 퍼펙트한 셋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C라고 하는 셋을 0과 1 사이에 있는 0과 1 사이, 이게 지금 0과 1 사이를 보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수를 3을 베이스로 하는 그러니까 삼진법으로 쓴 거예요. 삼진법. 삼진법으로 쭉 써내려 가면은 0과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수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면 유일한 표현을 갖습니다. 유일한 삼진법으로 전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십진법에서 0.99999 나가는 거 있죠. 이게 1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일한 표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제 이런 친구들도 예를 들어 3분의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0.02222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다음에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저거 2를 곱한 거라서 0.12222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1이 없는 표현을 택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는 두 가지 표현을 갖긴 한데 둘 중 하나예요. 1이 들어가 있거나 2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것도 이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2로만 이루어져 있는 0 또는 2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표현법으로 다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형태도 유일한 표현법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0과 2로만 이루어진 숫자들만 다 모아둘 겁니다. 그럼 이제 1이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1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첫 번째 1이 나오면은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을 거고요. 첫 번째는 1이 아닌데 두 번째 1인 경우는 9분의 1과 9분의 2 혹은 9분의 7과 9분의 8 사이. 못하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이 있는 경우는 저런 구간들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 구간들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앞에서 정의했던 거에 의하면은 이게 빼는 구간들입니다. 이게 빠지는 구간들에 들어가게 돼요. 1이 표현법에 1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일한 경우, 그런 경우들은 저 구간들에 들어가게 돼요. 그건 걔네들을 다 뺀 거니까 결론적으로 칸토어 셋하고 똑같은 셋이 됩니다. 그래서 칸토어 셋을 앞의 방식으로 이해해도 되고요. 앞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씩 도려낸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두 번째 방식은 어떤 숫자들, 0과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숫자를 삼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뭐 이런 표현을 제외하고 1이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다 빼고 0과 2로만 이루어진 숫자들만 모아둔 집합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첫 번째 방식을 좀 저희는 쓸 건데, 첫 번째 방식에 의하면은 일단 이러한 집합들을 저희가 뺀 거예요. 뺀 집합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어떤 오픈 세그먼트들은 들어있지 않겠죠. P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들어있다는 소리는 부분 집합으로서 들어있지 않다는 소리겠죠. 절대 부분 제도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임의의 세그먼트를 가져왔을 때 일단 저희는 이 세그먼트가 P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P에 포함되는 세그먼트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다시 0과 1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뭐 좀 작게 그릴까요? 뭐 이렇게 생긴 오픈 인터벌이 P에 포함이 되는지, 그러니까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보다 충분히 작은 3의 n승을 뽑아올 수 있죠. 이 3분의 n승을 0부터 차례대로 더해 나가다 보면요, 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이 알파 베타를 가운데부터 3등분을 하려면은 정중앙으로부터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가야 해요. 그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알파부터 출발하면은 이 3의 n승분의 1은 최소한 6번을 지나가야 됩니다. 6번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이런 형태의 오픈 인터벌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절대 P에 안 들어가니까 알파 베타도 P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더 작은 게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세그먼트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첫 번째 표현 방식 있죠. 첫 번째 이 칸토어셋에서 서술해 나가는 방식을 잘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 인터벌을 잡을 때 잘 보시면은 한번 어떤 구간의 인터벌이 끝이면은 그 친구들은 끝까지 다음 인터벌의 구간이 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오픈 인터벌로 잘라버릴 거기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 칸토어셋에 들어갈 조건이 어떠한 적당한 인터벌의 엔드포인트여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일단 뭐 이쪽 방향인 건 너무 당연하죠. 한번 이러한 구간에
엔드 포인트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친구들은 그 다음 서브 인터벌로 잡을 때도 양 끝으로 쓰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건 이제 바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가 어떤 이 n에 들어가야 되죠. 이 n에 들어가야 되고 뭐 어쩌고 해두고 이런 것들 잘 따져 보시면은 어떤 구간에 인터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은 P가 퍼펙트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전부 리밋 포인트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가 어떤 구간이 엔드 포인트일 거기 때문에 뭐 왼쪽에서 엔드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엔드 포인트일 수도 있죠. 네, 대칭적이니까 왼쪽이라 가정했을 때 이 왼쪽에서 적당한 알방경을 잡으면은 적당한 알방경을 잡는다고 했을 때 저희는 왼쪽 끝으로 볼 거라서 오른쪽을 관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R이 최소한 어떤 3n분의 1보다 크게 되는, 그러니까 작게 되는 처럼 n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은 반경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다른 끝이 뭔가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에 포인트로서 가져오면은 노넘킹인 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리밋 포인트인 걸 보일 수 있고 따라서 퍼펙트한 겁니다. 논엠티 퍼펙트 셋은 언카운터블을 했으니까 카운터 셋도 언카운터블 하겠죠. 이 카운터 셋이 가지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카운터 셋은 나중에 이제 르벡 메저라는 걸 줄 텐데 르벡 메저를 재보면은 널 셋, 그러니까 메저 제로 셋이 돼요. 그러니까 메저 제로라는 거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언카운터블하게 많은 포인트를 무시해도 될 정도로 영향력이 적은 어떤 집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집합적으로도 언카운터블이니까 굉장히 큰 집합이죠. 하지만 메저 센스에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집합이다라는 어떤 철학, 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셋을 좀 비주얼하게 좀 보시는 것도 좋고, 혹은 좀 더 엄밀하게 서술해 보시는 것도 좋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이해됐으면 그냥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굳이 뭐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칸톤셋은 이렇게 다루면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좀 무한의 세계를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 순서를 잘 따라가는 거, 그게 좀 연습이 필요하실 겁니다. 연습 문제를 하나 볼 건데 얘는 증명 보이질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이려 했었는데 저희 가진 내용만으로 보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보이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그냥 언급해 드리면서 존재한다는 것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리수가 없는 퍼펙트 셋이 존재할 것이냐를 물어봤어요. 일단 칸토어 셋은 유리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칸토어 셋은 3의 n분의 p 형태의 숫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리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수를 없앨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없앨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집합인지 뭐 이제 구체적으로 잡아라라고 하면은 좀 힘들고요. 제가 좀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살펴본 내용들은 전부 다 좀 이게 액션 오브 초이스를 결국 써야 돼가지고 약간 좀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결과들을 정리해서 쓰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정리한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칸더 벤틱슨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스 예일 제가 몇 번 언급한 책 있죠? 섹시오리 한 번 했었나요? 토마스 예일의 섹시오리 3판을 보시면은 이 칸터 벤틱슨 티어리엄이 그 폴리시 스페이스 였나에 대해서 보인 게 있어요. R이 대표적인 폴리시 스페이스라서 그냥 이거를 갖다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토 벤틱슨 티어리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언카운터블한 어떤 클로즈 셋은 항상 퍼펙트 셋과 엠머스트 카운터블 셋의 유니온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리수를 전부 나열해요. QN이라 써지겠죠. 이 상태에서 각각의 n에 대해서 반지름 2n분의 1승짜리 반지름으로 전부 유니온 시켜버립니다. 저 볼로.
그렇게 만든 집합을 G로 하면 단 G는 오픈이겠죠? G는 오픈이에요. 근데 절대 전체 R은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각각의 이게 전부 다 디스팅트 한다고 해도 하면은 전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Qn으로부터 요만큼 2의 n승분의 1, 요만큼 2의 n승분의 1이라서 다 더하면 크기가 2밖에 안 돼요. 다 더해도. 이걸 다 다른 집합이라고 해도 아무리 커봤자 2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전체 실수는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전체 실수는 크기가 인피니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실수는 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이거의 그 컴플리먼트도 언카운터블 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G의 컴플리먼트를 F라 했을 때 이 F는 클로즈드고요. 왜냐면 G가 오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크기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n머스트 2이기 때문에 언카운터블 셋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카운터 밴딕슨 정리에 의하면은 어떤 퍼펙트 셋이 존재하죠. 그 퍼펙트 셋은 F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근데 F라고 하는 거는 지금 G가 모든 유리수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F는 유리수를 전혀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의 부분 집합도 유리수를 전혀 포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를 포함하지 않는 퍼펙트 셋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 보이는 방식도 있고 저희 칸토어 셋을 좀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러한 엘리먼트를 찾으면 돼요. 이런 리얼 넘버를 찾으면 되는데 어떤 리얼 넘버냐면요. 모든 칸토어 셋에 있는 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유리수가 안 되게 하는 x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존재성 보이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이제 메이어 카테고리 시오리움을 써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그 결과 중에 하나예요. 뭐 위상수학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저희 학교는 먼크리스를 쓰고 있죠. 먼크리스 48장인가 나옵니다. 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이긴 좀 힘들고 심지어 이게 리얼 넘버가 베어 스페이스라는 것도 연습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보이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를 쓰면은 보일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집합이 존재는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더 좋은 방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보다 좋은 방식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커넥티드 셋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커넥티드 셋은 말 그대로 어떤 그 공간이 연속적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연속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추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속적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먼저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가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두 집합이 세퍼레이트하다라는 거는 이러한 집합이 empty set, 즉 한쪽의 리밋 포인트는 적어도 다른 쪽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A의 리밋 포인트, 일단 A랑 B는 당연히 디스조인트 하죠. A랑 B는 당연히 디스조인트 한 거고요. and 만약에 X가 A의 리밋 포인트였으면은 B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가 B의 리밋 포인트였으면은 A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를 이제 세퍼레이트 하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집합이 어떠한 세퍼레이티드 셋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즉 어떠한 경우에도 두 세퍼레이티드 셋으로 유니온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집합을 커넥티드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커넥티드란 말이 되게 하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하지만 이게 커넥티드임을 안다면은 그 결과는 되게 아름답습니다. 일단 예시를 보면은 이 두 집합은 세퍼레이티드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은 1이라고 하는 거는 B의 바에 들어가죠. B의 클로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세퍼레이티드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세퍼레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를 보면은 A의 클로저는 0,1이죠. B의 클로저는 1, 2예요. 따라서 얘랑 얘를 취해도 공집합이고요. 얘랑 얘를 교집합해도 공집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세퍼레이트 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직관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0부터 1까지 쭉 가다가
한번 뿅 비어있고 다시 1부터 2까지 이렇게 뭔가 좀 중간에 끊어져 있는 느낌이죠. 이런 경우를 이제 separated 되어 있다 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제너럴하게 보면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 붙어 있어 보이는데 separated인 경우도 있고요. 분명 떨어져 있어 보이는데 connected인 경우도 있어요. 되게 좀 더 제너럴하게 보면 힘듭니다.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connected임을 쓰는 거 되게 어려워요. connected임을 보이는 거 되게 어려운데 리얼 넘버는 되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nected임을 다음과 같은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집합 2가 connected의 조건은 만약에 x, y가 2에 들어가고 x, y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그 숫자도 2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되면은 그때를 connected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connected일 때 저런 거 성립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contrapositive 쓸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되겠죠? exist g가 있어서 such that g가 2에 안 들어가는 이거이면은 이는 not connected다. 얘를 보이면 되겠죠? 바꿔 말하면은 separated 셋 두 개 잡으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게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클로저를 취해도 이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얘랑 그냥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g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separated 된 거고요. 반대 방향을 보이기 위해서도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얘도 contrapositive 쓸 겁니다. 이가 connected가 아니면 그러면은 어떠한 g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게 뭐 존재한다. 이런 것도 이제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connected가 아니기 때문에 separation이 존재할 거예요. 얘는 이런 걸 만족하는 그 separatio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은 노nem피이기 때문에 어떤 x랑 y가 존재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일관성이 있지 않고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a랑 x, y를 생각해 볼게요. 얘는 y가 UBD가 되죠. y가 어퍼바운드가 돼요. 그럼 수프리멈이 존재하겠죠. 리얼 넘버가. 리얼 넘버의 섭셋에 수프리멈이 존재하면 그 수프리멈은 클로저에 들어간다는 거 보인 적 있어요. 그러면은 g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클로저에 들어가는데 클로저는 finite intersection은 보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까지 이제 왔고요. g라고 하는 게 a의 클로저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a 클로저 b가 공집합인 걸 이용하면은 g는 최소한 b에는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g가 a에 들어가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최소한 g는 b의 클로저에는 안 들어가겠죠. 이게 가정이죠. 세퍼레이션의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g가 b 클로저에 안 들어간다는 소리는 c는 not limit point of b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지원이 b에 안 들어가게끔 잡아올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만족하는 지원을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된 거죠. 따라서 지원은 a에도 안 들어가고요. and 지원은 b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지원은 2에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쓰일 때 이 사실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g가 수프리멈이라는 사실도 쓰였습니다. 수프리멈이라서 여기에 안 들어가고 따라서 지원은 a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g가 리밋 포인트가 아니라서 이런 지원을 잡아올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지원을 잡아올 수 있겠죠.
G가 A에 안 들어가면요,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얘랑 얘 두 개 섞어주면은 G는 E에 안 들어가요. 따라서 어떤 경우든 G가 E에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컨트라 포지티브로 이러한 걸 만족하면은 항상 커넥티드 열려야 한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보일 때 조금 논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밋 포인트 정의들, 그 다음에 수프리먼들의 어떤 성질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연습 문제를 가보죠. 이제 이것만 하면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끝입니다. 일단 보면은 A랑 B가 디스조인트한 클로즈 셋인 경우에는 항상 세퍼레이트이 된대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은 A랑 B가 공집합이면은 이거랑 A 바 B도 같죠? 왜냐면은 클로즈드는 클로즈랑 똑같습니다. 클로즈드 셋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고 마찬가지로 이거죠. 그럼 세퍼레이션 정의는 딱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조인트한 클로즈 셋은 절대 커넥티드가 될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디스조인트 오픈 셋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얘를 G1, G2로 해보죠. 이거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는 G2에 들어가고요, and 리밋 포인트 오브 G1이에요. 그러면은 리밋 포인트 정의에 의해서 G1과 G2에서 X를 뺀 게 공집합이 아니어야 하는데 모순이죠. 공집합이어야만 하죠, 저거는. 따라서 이게 공집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조인트한 오픈 셋도 마찬가지로 세퍼레이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죠. 이것도 오픈이고요, 얘도 오픈이에요. 이때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델타인 1이 A면 그 바깥이 B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를 뽑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요만큼 길이고요, 요만큼이 델타니까 여기에서 델타를 뺀 것만큼 잡아주시면 되겠죠. 뺀 거에 뭐 한 절반 정도 얘를 R로 잡아주시면은 얘를 R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볼을 저희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도 오픈, B도 오픈, B에서 세퍼레이트죠. 그럼 이제 어떠한 사실을 이제 보일 수 있냐면요, 이미의 커넥티드 매트릭 스페이스는 항상, 그러니까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언카운터블인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얘를 보이는 방식은 약간 퍼펙트랑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뭐 간단한 정리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일 거냐면요, X가 커넥티드고 매트릭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n리스트 PQ가 존재해요.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그럼 먼저 저는 이 친구가 파이나이트하지 않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파이나이트한 경우는 보면은 X가 파이나이트 하면은 이거 좀 상황만 좀 묘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최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인덱스를 0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거의 미니멈의 절반을 제가 델타라고 해볼게요. 이 말이 뭔 소리냐면요, P0를 중심으로 하는 델타 반경을 잡으면은 나머지 포인트들은 다 밖에 있어요. 그러면 P0는 A고요, 나머지 포인트들은 밖에 있어요. 그럼 이제 CA에서 이러한 경우는 항상 세퍼레이티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세퍼레이티드 셋을 가져왔고 X가 이러한 세퍼레이티드 셋에 유니온을 서진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안 되는 건 이제 파이나이트하지 않다는 거 보일 수 있고요. 이제 X는 최소한 인피니트인 건 확인했고요. 그럼 만약에 suppose X is countable 이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X를 P0부터 나열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집합을 P0부터의 거리를 다 모아놨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얘도 카운터블이죠, atmost. 그럼 제가 어떤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냐면요,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이 델타는 아래 없고요. and for some a, b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이런 논리를 쓰면 돼요. 엠머스 카운터블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반지름을 다 나열을 합니다. 그럼 R1, R2 나열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를 뭐 잴 수 있을 최소한 두 개의 R1과 R2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크기를 잘 피해서 잡아올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A라는 거랑 B라는 게 정확하게 세퍼레이트이 됩니다. 왜냐면은 정확히 델타가 거리가 델타인 원소는 없어요. 카운터블이면 그건 모선인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X는 언카운터블이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